자, 이번 시간에는 하천 중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자유공유와 가미공유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공유와 가미공유는 먼저 흐르는 장소가 크게 다릅니다. 첫 번째, 자유공유는 자유롭게 꾸불꾸불하게 흐르는 하천이 되겠죠. 어디를? 평야 지역을 자유롭게 흐르는 하천입니다. 평야에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하천이 유로를 자유롭게 변경하면서 꾸불꾸불하게 흐를 수 있겠죠. 자, 여기가 평야 지역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자, 평야죠. 평야 지역에는 평평하니까 장애물이 없으니까 강물이 어떻게 흐른다? 자유롭게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흐르겠죠. 평야에 자유롭게 하천이 흐를 경우에는 강 바닥을 깎는 하방 침식과 강 옆을 깎아서 넓어지는 측방 침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활발할까요? 양옆에 장애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경사도 완만하고 무슨 침식이 활발하다? 측방 침식이 활발합니다. 옆측자가 되겠죠? 특히 하천의 이 부분과 안쪽 부분 어디가 속력이 더 빠르겠습니까? 자, 기역과 니은 중에서 기역 쪽의 속력이 빠르겠죠. 여기도 바깥쪽과 안쪽, 바깥쪽이 속력이 빠를 거예요. 그러면 침식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침식을 더 많이 하는 이 바깥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격사면. 그러면 여기서 침식받아 깎인 물질이 안쪽은 속력이 느리니까 조금 쌓일 거예요. 그죠? 여기는 반대쪽 쪽은 퇴적 사면이 됩니다. 여기도 여기 공격사면 안쪽에 퇴적사면, 여기 공격사면 안쪽에 퇴적사면.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평야에, 자, 다시 평야에, 여기는 방향이 이쪽으로 침식을 더 많이 해갈 거고, 여기는 이쪽으로 침식을 점점 더 해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하천의 모양이 더 심하게 꾸불꾸불 거리는 이런 하천이 될 겁니다. 여기는 공격사면 안쪽에 퇴적사면, 공격사면, 퇴적사면. 이렇게 평야에 장애물이 없으면 유로를 더 심하게 꾸불꾸불하게 흐르는 이러한 하천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걸 자유공유를 하면 되겠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심하게 이렇게 꾸불꾸불한 하천에 평야니까 홍수가 되게 잘 나겠죠. 물이 막 넘쳤다. 넘치고 나면 물살이 빠르니까 침식을 엄청 많이 합니다. 특히 측방 침식도 많이 일어나고요. 홍수가 났을 때 물 이렇게 삥 돌아가다가 물의 양이 갑자기 많으면 속력이 빠르니까 구태여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이렇게 길을 내서 하천이 이렇게 흐를 수도 있다는 거죠. 홍수가 그친 다음에 물의 양이 다시 줄면 아까 홍수 때 만들었던 이런 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 흘렀던 하천의 흔적이 이렇게 남고 이제 물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유로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훨씬 짧아졌습니다. 그죠? 속력이 빨라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물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있던 하천이랑 끊어져서 물이 조금만 고여 있을 수 있어요. 소의 뿔 모양을 닮은 호수라 해서 이런 걸 소의 뿔 모양을 닮은 호수, 우가코가 될 수도 있고, 이 우가코에 계속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말라버려서 옛날에 강이 흘렀던 길만 남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강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자, 이런 거는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길, 구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가코가 생길 수도 있고 우가코가 말라서 그냥 강이 흘렀던 길만 남을 수도 있고 그냥 심하게 꼬불꼬불하게 흐를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자유공유입니다. 평야에.
자유공류는 아마 홍수가 되게 잘 날 거예요. 홍수가 잘 나서 이 주변에 평야에 농사를 지을 건데 홍수 피해가 크니까 요새는 어떻게 많이 만들었다? 강을 꾸불꾸불하면 홍수 때 잠기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을 인위적으로 직선으로 만들어서 양가에 제방을 쌓고, 자, 제방을 쌓고 강을 직선으로 만들어서 홍수 위험을 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을 직선으로 만드는 공사, 직강공사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자연 상태에 남아있는 자유공유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농사 때문에 일부러 직강공사를 해서, 하지만 우리나라 하천에, 특히 큰 하천에 흘러드는 작은 지류는 대체로 자유공유를 많이 했었다는 거. 자, 이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밉공유입니다. 가밉공유는 감아 돌면서 꾸불꾸불하게 흐른다. 쉽게 말해서 가밉공유는 산과 산 사이, 산지 사이를 꾸불꾸불하게 감아 돌면서 흐르는 하천입니다. 대체로 중상류가 되겠죠. 특히 상류. 산과 산 사이를 꾸불꾸불하게 감아 돌면서 흐르는 이런 하천을 가밉공유라고 하는데, 그럼 자유공유랑 가장 큰 차이점이 산지를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산과 산 사이에 꾸불꾸불하다는 거는 측방 침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양옆에 산이고 절벽이면 측방 침식이 사실은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꾸불꾸불한 공유가 있다는 것은 지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어디다? 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단면입니다. 여기가 동해 쪽이고 여기가 황해 쪽이고, 중생대까지 평평했다가 금이 많이 갔습니다. 중생대에 조산운동이 있었죠. 지질구조선이 생기고 금도 가고 그 사이에 화강암도 끼어들고, 이렇게 침식을 오래 받은 평평한 땅이었다가 신생대 제3기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였죠? 신생대 제3기 비대칭적 융기운동. 자, 기억이 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융기를 많이 했다? 동쪽은 융기량이 많았고 서쪽으로 갈수록 융기를 작게 합니다. 그러면 융기 다 하고 난 단면이 어떻게 됐었죠? 너무 가파르긴 한데, 자, 동쪽이 높아져서 예를 들면 태백산맥 같은 높은 산맥이, 쉽게 말해서 한국 방향 산맥이 신생대 제3기 이후에 생긴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신생대 융기하기 전에 평야를 이렇게 흘렀을 때는, 평야는 평평하니까 어떤 강이 흐르겠다? 측방 침식을 자유롭게 하는, 자, 엄청 입체적인 그림입니다. 그죠? 평야에 자유공유가 흘렀을 거예요. 황해안 쪽에. 동해안 쪽도 평평했으니까 자유공유가 흘렀겠죠? 이렇게 자유공유가 흘렀는데 융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황해안 쪽은 아직도 평평합니다. 그냥 그대로 뭐다? 자유공유가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동해안 쪽은 강은 그대로 자유공유를 하고 있는 중에 점차 땅이 융기하니까 고도가 높아지면 해수면과의 바다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천은 측방 침식을 활발하게 합니다. 하천은 그대로 있는데 양가에 산이 만들어지면서 산과 산 사이에 꾸불꾸불하게 흐르는 무슨 하천이 됐다? 가밉공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우리나라 가밉공유는 원래 뭐였다? 자유공유였습니다. 평야를 흐르던 자유공유였는데 신생대 이후 융기하면서 산과 산 사이를 흐르는 가밉공유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미공유는 뭐의 증거가 된다? 우리나라가 신생대 제3기에 어땠다? 융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융기했다는 증거니까 융기를 많이 한 어느 쪽에서 볼 수 있다? 태백산맥 쪽, 그죠? 지대가 높은 태백산맥 쪽에 산과 산 사이에 꾸불꾸불하게 흐르는 하천이 가미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가미공유 원래 자유공유였기 때문에 평야를 흐르는 하천은 침식을 많이 받아서 동글동글한 자갈이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 가미공유 옆에서도 그러한 자갈이 많이 발견됩니다. 자, 가미공유 옆에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뭘까요? 자, 강의 단면입니다.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단면. 강 바닥을 깎고, 자, 하방 침식. 점점 강 옆에도 깎아요. 측방 침식에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신생대 제3기에 비대칭 융기 운동이 일어났죠. 하천은 땅에 융기하면 해수면과의 고도차가 점점 멀어지니까 강은 바다에 도달하기 위해서 침식을 활발하게 합니다. 특히 하방 침식을. 자, 그래서 하천은 이렇게 옆에를 측방 침식하고 있으면서 밑에 하방 침식도 심하게 하고 있는데 땅이 융기한다. 신생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이게 강이고 아까 측방 침식했던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된 거죠. 특히 강 바로 옆에. 그죠? 한쪽에만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하천이 옆에 측방 침식을 하면서 평평하게 깎으면서 하방 침식을 하고 있는데 신생대 제3기의 융기. 자,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융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융기한 거, 그때 깎았던 평평한 부분. 두 번째 융기에서 깎았던 평평한 부분. 강 옆에 이렇게 계단 모양의 높은 언덕이 여러 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하천 양 안에 양 가란 뜻이죠. 계단 단자, 계단 모양의 언덕 구자, 언덕이라 부릅니다. 자, 이 부분을 하안당구라고 부르죠. 하안당구가 왜 생겼어요? 강 옆에? 자, 융기 때문에 생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생대 제3기에 비대칭 융기했다는 증거가 지금 방금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미공유, 두 번째는 하안당구. 그럼 대체로 가미공유 옆에는 뭐가 같이 볼 수 있다? 하안당구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하안당구는 융기한 지형이라서 하천의 수위랑 차이가 많이 나요. 고도차가. 쉽게 말해서 높다는 겁니다. 하안당구는 뭐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강을 따라서 길게 평평한 지역이 있으니까 도로로 이용한다든가 농경지로 이용한다든가 취락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 취락은 홍수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융기한 지형이니까. 하안당구의 이용까지 좀 기억을 해두고요. 이게 하안당구가 아니다. 산간지방에 강 상류에 갔는데 강 옆에 약간 평평한 지역이 있다. 사실은 당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하안당구는 자유공유의 강 옆이었죠. 하천의 침식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땅을 파보면 뭐가 발견된다? 하안당구 옆에 동글동글한 자갈이 많이 발견됩니다. 원래 강바닥, 하천 옆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둥근 자갈이 많이 발견된다. 하안당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융기를 많이 했다는 증거, 가미공유, 하안당구, 그리고 앞 시간에 했을 고위평탄면,
이 세 가지가 윤기의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윤기를 많이 한 어디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 침식 분지. 우리나라의 하천 중상류 지역에서 잘 볼 수 있는데요. 침식되어서 만들어진 분지라는 뜻이죠. 수능 특강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다?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옆에서는 바다를 안 그렸어요. 자, 이건 우리나라 대부분을 덮고 있는 암석. 자, 뭐가 될까요? 우리나라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편마음입니다. 자, 편마음은 풍화에 엄청 어떻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땅으로 남아있는 거죠. 자, 편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신생대, 중생대, 조산운동,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금이 많이 갔습니다. 그죠? 중국 방향, 라오tung 방향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집니다. 금이 많이 가면 그렇게 풍화에 강하던 편마음이지만 이 금이 있는 부분은 그나마 어떻게 된다? 약간 침식을 좀 받겠죠. 빗물이 스며들어서 여기는 침식을 좀 받아요.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특히 이 금간자리에 침식을 많이 받아서 푹 파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 중생대에 화강암이 관입합니다. 땅속에서. 자, 이 암석은 뭐다? 중생대에 금이 많이 나가서 약해진 틈을 타서 화강암이 우리나라 암석에 끼어든 거죠. 화강암은 얘도 침식에 강한 편이긴 한데 편마암보다는 약해요. 풍화에 약하다. 편마음보다는 약하다. 이 풍화되는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중생대에 화강암이 관입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약해져 있는 부분에 편마음이 그나마 좀 침식을 빨리 받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특히 여기는 두께가 얇으니까 빨리 침식이 되고 여기 양가해 쪽은 편마음 덩어리니까 침식을 잘 안 받았어요. 그럼 여기가 집중적으로 깎이게 되겠죠. 자, 한번 지워볼까요?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깎입니다. 옆에까지 다 지워져 버렸네. 그러면 편마음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 남은 편마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편마음이 덩어리져 있어서 빨리 침식이 안 됐습니다. 여기는 두께가 얇아서 빨리 편마음이 깎였어요. 그나마. 그러면 땅 위로 이제 뭐가 드러났다? 중생대에 관입한 화강암이 드러난 거죠. 화강암은 드러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된다? 침식이 빨리 됩니다. 편마음보다는. 그렇게 하면 자, 이제는 모습이 자, 여기는 편마암산 산지가 되고 자, 여기는 화강암 바닥이 되겠죠. 여기는 화강암. 자, 여기는 지대가 낮으니까 산에서부터 계곡물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겠다? 하천도 흐를 수 있겠죠? 이렇게 강도 흐를 거고요. 강 주변에 퇴적물질도 쌓이고 평평하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가운데 평평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뭐라 부른다? 침식분지라고 하게 됐습니다. 침식분지라고 하고요. 그러면 침식분지의 형성 원인은 뭐냐? 자, 형성 원인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암석의 단단함과 약함의 차이입니다. 어느 암석의 화강암과 편마암의 경련차. 화강암과 편마암의 침식 속도의 차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침식분지가 되겠죠. 침식분지는 옛날부터 사람이 살기 좋았을까요? 되게 좋았겠죠. 평평한 평지가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외적도 막을 수 있고 강도 대체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벼농사도 하고 이쪽에 밭농사도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에서 지방 중심 도시로 발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곳이 강 상류에 있는 춘천, 대구, 남원 같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도시들은 침식분지에 발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림이 많이 지저분한데 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침식분지는 기온의 역전 현상이 잘 일어나서 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개가 잘 끼고 뭐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거는 기후 파트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고 마지막으로 출석 확인용 문제. 자, 이거는 댓글로 답니다. 이번 시간의 문제는 침식분지의 형성 원인을 쓰시오. 자,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